자, 추석도 지나고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무더위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물러가는군요. 자, 저는 이제 금년 여름이 다른 해보다 제가 아마 태어난 70여 년 살면서 제일 뜨거웠던 여름인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추석이라 하죠. 이제 추석 지났지만은 이제 추석에 추자를 이렇게 써요. 이제 가을추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벼화자잖아요. 이거는 벼. 이건 불화자. 벼하고 불하고 왜 합쳐놓고 가을이라고 하느냐. 금년 가을이 덥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벼 있잖아요. 논에 있는 벼. 논에 있는 벼가 불길을 갖다가 자기 몸에다가 저축하는 때가 그게 가을이다, 그 얘기입니다. 불길을 갖다 내 몸에 많이 비축을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기를 갖다가 많이 저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양기는 변양자라고 하지만 밝은 거예요. 음기는 뭐냐면은 차갑고 탁하고 그런 거고, 영혼은 양기입니다. 원래 이 몸뚱이는 그 음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즉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에 그 얘기예요. 벼도 가을이 되면 육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열매라 그러죠. 이제 열매를 맺으면 나머지는 그 열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거는 영혼의 완성을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이 없으면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 잘 보여주는데 보면서도 생각들 안 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거는 이런 걸 보면 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벼 하나를 딱 볼 적에도 그 벼가 그 쭉정이 같은 거, 쭉정이 아니라 저 줄기, 가지 뭐 그런 게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새로운 생명체를 갖다가 잉태시킬 수 있는,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마련을 해놓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다 불길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년 여름, 아마 내년 여름도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자연은 그 가을이 없어질 정도로 뜨거운 열기 갖다 퍼부어주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쭉정이가 떨어질 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애기 안 나요. 지금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잖아요. 그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떨어진 거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알곡만 남아야 돼요. 알곡만.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은 내 육신이 없어도 뜨거운 양기를 갖다 저축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가을추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새 이렇게 왜 뜨거워졌냐면 바로 그 얘기예요.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다가 뜨거운 양기, 그걸 갖다가 많이 간직을 해둬라.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제 그런 걸 일러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숫자 5에 관한 거. 전 시간에 이제 숫자 5에 관한 걸 말씀드리다가 이제 만단위셈법, 일십, 백천, 만,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바른 셈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의외로 그걸 보고서 전화가 제법 왔어요, 저한테. 정말로 재미있고 또 아주 그 식대로 하면은 간편하고, 우리 계산할 때 그러잖아요. 일십, 백천만 이렇게 일일이 손가락을 세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250만 원 250 쓰고 동그라미 4개 쓰면 250만이고 얼마나 편해 이게. 그렇게 패는 걸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것 자체도 참 어불성설이죠. 언젠가는 그것이 현실화 될 날이 올 거다, 그렇게 격려하는 전화를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숫자 5를 말씀드리다가 만 단위 셈법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후속선상으로 도서, 하도하고 낙서, 그 다음에 용담, 이 상서럽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하도도 이제 물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물을 갖다 왜 이렇게 쓰느냐.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이제 한자 얘기를 이제 좀 하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요. 이게 가을가짜잖아요. 오를가짜, 가을가짜. 모든 게 가능하다 할 때 이제 이 가짜를 쓰잖아요. 물 속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물 속에서 모든 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가을가짜를 보면은 1, 9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9는 뭐냐? 한 입을 말한 겁니다. 이게 1, 9. 요걸 옥편에서 찾으면 진짜로 나와요. 요 글자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글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뜻지자예요. 우리는 뜻지자 그러면 요거만 있는 줄 알잖아요. 선비의 마음은 뜻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이겁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입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일자는 뭐냐면 하나지만은 셋을 가리킨 거예요. 일석삼극할적에 여기 천일, 질인일 세 개를 한 대로 묶은 통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한 입이 요 입만 가리킨 게 아니란 거예요. 천진삼극이 드나드는 통로, 그것을 세우는 게 뜻이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천수, 지수, 인수 이 세 개의 물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제 그걸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그림을 그려놓은 게 하도입니다. 이제. 근데 하도에 5가 이제 들어있죠. 그 하도를 보면은 맨 밑에는 일육수, 중앙에 50이 들어가죠. 남방에 이치라, 동방에 38, 서방에 49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걸 하도라 그러잖아요. 이 하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5,700년인가 5,800년인가 거의 6,00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대략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건 게임이 안 되죠 벌써. 그렇게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이때는 문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용마가 한 필이 내려왔는데 그 말 등에 숫자가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 그려졌었죠. 이제 1, 3, 5, 7, 9 여기 홀수는 전부 다 흰 점이고 흰 점 하나, 흰 점 3개, 흰 점 5개, 흰 점 9개, 흰 점 7개. 홀수는 전부 다 흰 점으로 그린 거고 2, 4, 6, 8이 짝수는 전부 다 검은 점으로 이렇게 그려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용마의 등에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나중에 하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5는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흰 점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점이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여기에 둘, 셋, 검은 점이 10개, 검은 점이 10개, 흰 점이 5개가 이렇게 그 중심에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숫자로 다 50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도 문자잖아요.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말 등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놔준 사람들이 이제 일육수 이처럼 이렇게 숫자로 이제 상징한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중심에 5가 들어있다는 거. 지금은 5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운데 5하고 12개가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중에서도 5가 더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0은 요걸 이렇게 둘러싼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음하고 양을 말할 때는 양은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고, 즉 남자는 바깥에서 활동하고 음은 집안에 있다. 여성은 집안에 있다. 그게 이제 못이 박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조선 시대에도 이제 그래서 여자는 집안에만 있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는 양이잖아요. 같은 토지만은 오도 토고 그 오도 토고 10도 토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50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오토, 그 흰점, 양이 안에 있고 음이 밖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 남자는 밖에 있고 여자는 안에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건 본래는 하도는 그게 정반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남자는 외적이고 여자는 내적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거 갖다 일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화가 지금도 현존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권에서 여자들은 얼굴도 못 내놔요, 지금요. 이 대명천지 이렇게 밝은 세상에 지금도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도 불과 1900년 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어쨌건 오라는 양이 안에 있고 음이라는 10이라는 음이 그걸 싸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때는 음이 안에 있고 어떤 때는 양이 안에 있고 고정된 건 없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거는, 죽은 시체는 변함이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꿈틀꿈틀대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음과 양의 그 법칙도 고정된 게 아닌데 여러분, 양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양이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양이 안에 있을 때는 뭐냐면은 요 양이 어떻게 된 상태냐면은 아직 어린 상태예요, 여러분. 아직 이제 막 피어나는 상태. 만약에 양이 다 컸다 그러면은 밖으로 튀어나가야죠, 이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도 자체도 보면 1, 2, 3, 4라는 요 네 개수는 어린 수다. 그래서 생수라죠. 날생자. 생수라고 하는 거고, 밖에 있는 6, 7, 8, 9 요거는 어른이다. 이루성자 성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헐수도 있고 1하고 3이라는 헐수도 있고 또 안에 보니까 2하고 4라는 짝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서 음만 있다는 게 아니라 안에도 1하고 3이라는 헐수가 있고 또 2하고 4라는 짝수도 있고, 이제 지금 5가 안에 있는 것 같다가 이제 비율은 설명하려고 이제 하다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덜 자란 거예요, 여러분. 막 태어나서 자라는 거고, 밖에 있는 거 뭐냐면 다 자라서 밖에서 활동을 한 거죠, 외부에서. 그럼 5하고 10은 같은 토지반은 이렇게 보면은 5라는 토는 뭐냐면은 한창 자라는 겁니다. 토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거 흙이라 하잖아요. 흙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흙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 기역자를 배우는 흘자예요. 이게 흐른다는 얘기야, 원래. 그리고 리을자를 배워버리면 이게 흙이잖아요. 요때 여기는 거무륵자예요. 그러니까 요 흙이라는 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어둠이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다. 어둠이 움직인다 또는 어두운 속에서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그 흙 속에 들어가면 다 어둡잖아요. 그 속에서 안 보이게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꿈틀꿈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흐르다, 그런 의미를 갖다 이쪽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 문자나 언어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우리 말이 아니면은 진리를 깨닫기 어렵다는 걸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전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언어는 자동적으로 퍼지게끔
퍼지게끔 돼 있어요. 지금도 이미 어떤 나라인가 거기서는 한글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흑을 갖다 흑토자 이렇게 쓰잖아요. 열십자하고 한일자를 합한 거. 열십자는 뭐냐면 쌓인 거잖아요. 이렇게 음과 양이 쌓여가지고 동서남북 사방하고 45 이런 게 이제 드러난 거고, 이런 뭐냐면 쌓인 게 아니라 흩어진 거야. 이게 이건 흩어진 거고 이건 모인 거예요.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것이 한데 조화를 이룬 게 그게 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모이면은 음이고 흩어지면 양이다 그러면 음과 양이 한데 조화를 이룬 게 흑토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논밭에 있는 흙으로 다 사람을 지었다? 그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맹시입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도 흙으로 지어야지. 이런 원리로 인간을 지었다 그 얘기죠. 모든 건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법칙을 성경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한 거죠, 그냥. 자, 그 말씀에 의하면은 5라고 하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하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 이제 전 시간에도 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선뜻 그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하고 요건 천일일이고 요건 지일이라. 요건 하늘이고 요건 땅이에요. 이게 천지를 말한 거예요. 하늘이 이 4라는 숫자는 뭐냐면 사방을 말한 거거든요. 4개로 벌어진 거. 하늘이 4개로 벌어진 그 사상이라 그래요. 이제 형상의 시작을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천일일은 무형이잖아요. 무형이면서도 하늘 속의 하늘.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이게 지금. 절대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절대성을 품어주는 거. 형상이 절대성을 품어주는 게 이게 오토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은 요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양토라 그래요, 이걸. 오 자체가 양토지만은 이 오 속에는 음토하고 양토가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요게 주인이 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로 모이는 거고, 이는 뭐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중심에서 밖으로 벌어지는 거고, 요거는 중심으로 모이는 거고, 이게. 그럼 3은 뭐냐면 삼극을 가리키는 거죠. 천지인 속으로다가 이 2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도 2가 벌어지고, 땅에서도 2가 벌어지고, 사람 속에서도 음량이 이렇게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천진에서 음량이 다 벌어진다. 요거는 준비를 하는 거고, 다 벌어진 상태를 말해라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 돼요, 그거는. 그건 6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량이 3극으로 다 벌어졌다 그 얘기죠, 이거는 지금. 이거는 벌어진 게 아니라 음량하고 3극하고 벌어질 준비를 갖다 다 마친 상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5고 요거는 6인데, 그래서 5하고 6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는 주인공이 5가 아니라 6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벌어질 준비를 한 거지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3극에 들어있는 음량이 다 표면으로 벌어질 때는 준비가 다 맞춰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걸 숫자로 말하면 6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왜 81제의 중심에 41번째에다가 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냐면은 다 벌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경은. 근데 하도는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 중심에 5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그래서 요건 뭐냐, 벌어진 게 아니라 벌어질 준비를, 모든 것 다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를 부릴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하도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래서 요것이 나중에 요소구 중심으로 6이 들어간 때가 있어요. 그걸 용담도라 그래요, 이제. 용담도. 그러니까 하도, 그 다음에 낙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나온 게
정역인데 정역의 완성판 용담도라 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일반 한간에서 말하는 정역은 2하고 7을 갖다가 중심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미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용담도는 중심에다 6을 집어넣었어요. 그 이제 증산이란 분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정역보다도 용담도를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우선 화두에는 중심에 5하고 10이 들어갔는데 왜 5를 갖다가 중심에다 집어넣고 10을 갖다가 밖에 배치를 했냐면은 요건 어머니예요. 다 큰 어머니. 요거는 이제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애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